도 병법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실천했다. 후학들에게 병수를 전수함은 물론이었다. 이 어른이 참 애국 애족심이 강하기 때문에 참 내 죽고 난 후에도 일본 오랑캐 놈들이 참 쳐들어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걸 아시고 자기 모두들을 갖다가 항시 그 병법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병법도 여기가 바로 남쪽 바닷가인 때문에 왜구들의 노락질하는 그 실상을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명이 머물던 산해정을 넘어 바닷가가 빤히 내려다 보인다. 왜구의 습격이 잦았던 경상도 해안. 남명은 왜적을 경계할 것을 선비들에게 주문했다. 그의 실천 학문은 조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진가가 드러났다. 경상도의 50명 의병장이 남명의 제자였던 것이다. 불꽃같이 일어났던 의병장들. 그중엔 남명의 외손녀 사위 곽재우도 있었다. 사욕을 품은 붕당이 대비하지 못한 전쟁을 불러왔을 때 나라를 구해야 할 수령들이 다만 도망가기에 급급했을 때 30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될 임진왜란에서 칼과 화살을 들고 전장에 나선 사람은 남명의 제자들이었다. 곽재우를 따른 의병만 2,000명이었다. 그들은 전쟁이 발발하고 차에 열흘이 되기도 전에 주저하지 않고 봉기해 나아갔다. 남명의 선비들은 준비된 병력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보면 남명의 후예들은 상당히 남명이 강조했던 의사상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 임진왜란 시기에 물론 왜적이 주요 침입로가 경상우도였지만 그렇다고 꼭 의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남명 사상의 영향이 상당히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 그 경상우도에서 정말 거의 모든 그 남명의 문화의 그 인물들이 의병을 일으켰다. 이것은 상당히 놀랄 만한 지표입니다. 왜군과의 접전이 벌어졌던 의령. 그것의 후손들은 충익사를 세워 곽재우와 휘하 장군 18명을 기리고 있다. 남명의 실천주의는 조선을 지켰다. 역사의 한 축으로 남아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서 계속 전승되어 내려온 것이 어느 시대나 지식이 이론화되고 공소화되고 공론화되고 이럴 때 진짜 학자, 진짜 몸으로 보여주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양심 있는 실천하는 학자, 그런 사람들이 늘 필요로 하죠. 어느 시대든. 그런 사람들에게서 남명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남명 사후 20년 뒤에 일어난 전쟁이다. 스승이 세상을 뜬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일순간 봉기했다. 72의 나이로 세상을 뜬 뒤 그의 신도비는 송시열이 씨였고 남명은 영의종으로 추증되었다. 칼찬 선비 남명 조식의 문과 무는 선비가 갖춰야 할 균형이었다. 그런 경으로서 정리한 마음을 행동으로, 의로서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맞으면 경의를 해립해라, 그런 뜻인데, 결국 이런 학문 체계가 실증된 것이 선생 사후 2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생에게 배운 많은 제자들은 전부 전쟁터로 나갔다.
그래서 병법도 능했고 외적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런 것을 볼 때 선생의 학문이 세상에 징험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곧은 것은 살아남아 역사에 깊이 박힌다. 칼찬선비 남명의 실천학문이 그러하다. 이수 복로 복로 봉향 향로 전두 향탁상 현감 부보금 복로 봉향 노 전두 향탁상 현감 부보금 차의 성계 성생 김해 신산서원에 남명 선생의 후학들이 모인다. 선대기도 하지만 스승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을 이어가게 하고 싶어서다. 칼찬선비 조식에 대한 존경심은 여느 학자에 대한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 바쁜 요즘 시대에도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모이고 있다. 너무 오래도록 안 보면 잊어지고 너무 자주 하면 이제 번거로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을 한 달에 2번씩 초하룻날하고 보름날 그 싹 망을 해서 스승의 어떤 그런 정신을 기린다, 또 은혜를 보답한다, 그런 의미로 해서 모여서 분양을 하는 거죠. 남명의 역할은 또 있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비가 오는 아이고 형님 고생했습니다. 어제 내가 그의 후학들은 남명 학파가 되어 선조 말부터 조정의 대세를 저음했다. 광해조에 이르러서는 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남명 학파의 탄생이었다. 산청, 경상도의 소박한 도시. 남명이 말년에 의거했던 곳. 평범해 보이는 오늘의 풍경 안에 오래된 결의가 있다. 시간은 지나고 세월이 바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고 말지만 우리 곳곳 그들의 숨결이 있다. 광해군 때 사액해 덕천서원이라 불리는 이곳. 남명이 세상을 떠나고 4년 뒤 제자와 후학들이 이 자리에 덕산서원을 세웠다. 스승이 없는데도 한 곳에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공부했다. 남명에 대한 제를 올림은 물론이었다. 덕천서원은 옥산서원, 도산서원과 더불어 삼산이라 불리던 조선의 손꼽히는 서원이었다. 지리산의 기운만을 담고자 했을 뿐 소유도 분냄도 원치 않았던 남명 조식. 그가 생전에 바랐던 것처럼 그의 후학들도 성리학을 깨우치고 병법을 익혔다. 땅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늘 남명 선생이 우리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남명 선생의 위패를 모셔놨고, 또 춘추로 물론 남명 선생을 제향을 올리기도 하지요. 남명 선생의 학문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덕천서원엔 강학공간으로 이용됐던 경희당과 남명 선생의 위패를 모신 숭덕사가 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남명의 정신이 지금껏 살아있는